이야기는 영국 출신 외교 전문 기자 웨이건 카테라의 시점에서 시작됩니다. 웨이건은 세계 각국의 정치 및 외교 전문가들과의 교류를 위해 글로벌 리더스 클럽이라는 모임에 정기적으로 참석하고 있었죠. 이 클럽은 말 그대로 한 나라를 대표할 수 있을 정도의 영향력 있는 인물들만 참석할 수 있는 곳입니다. 금요일 밤 뉴욕의 한 고급 클럽. 그날도 여느 때처럼 정기 모임이 열렸고 평소처럼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국제 정세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평소와 같이 정기 모임에 참석한 그날, 그곳에 매우 특별한, 그러나 조금은 낯선 인물이 등장했고 그의 전혀 예상치 못한 말 한마디가 그 조용한 공간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태국 출신의 한 청년, 이름은 사라웃 아사트. 그는 자신을 태국 왕실의 측근이라 소개하며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조심성 없는 그의 발언에서 시작됐죠. 자신이 왕실과 가까운 사이라며 자부심에 넘쳤던 사라웃. 그는 처음부터 매우 거만한 태도로 클럽의 중심에 섰습니다. 중국과 손잡으면 한국은 하루 만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 순간 클럽 안의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모두가 말을 잃은 그 정적 속에서 한 노신사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무모한 도발, 그리고 시작된 팩트와 신념의 충돌. 지금부터 그 밤의 모든 이야기를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외교 전문 프리랜서 기자 웨이건 카테라입니다. 국제 정세와 외교 정책을 다루다 보면 정보력이 생명입니다. 다양한 고급 정보를 얻기 위해 저는 이 클럽의 정기 모임에 참여하고 있죠. 단순한 사교 모임 그 이상이니까요. 클럽은 평소엔 매우 조용하고 신중한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그날 새로운 인물이 클럽에 등장했습니다. 자신을 태국 왕실의 측근이라 밝힌 사라웃 아사트. 그는 단숨에 주목을 받았죠. 동남아 출신은 드물다 보니 다들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기자인 저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 진짜 태국 왕실 사람이래? 왕실의 측근이라던데. 중국인이 데려왔대. 하지만 저는 그를 경계했습니다. 그를 초대한 왕웨이라는 중국인 역시 이전부터 도발적인 언행이 잦았거든요. 카테라 씨 외교 전문 기자시죠? 이미 당신 기사 여러 개 읽어봤어요. 저는 웨이건 카테라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사람들에게 제 얘기 못 들으셨어요? 전 사라웃 아사트입니다. 태국 왕실의 최측근이죠. 그의 태도는 굉장히 무례했습니다. 보통 사람을 만나면 자기소개를 먼저 하고 상대방과 인사를 나누는 게 기본 아닌가요? 그런데 사라웃은 제가 본인을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아주 거만한 처사였죠. 사라웃은 제게 다가와 벤코리아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태국 내에서 확산 중인 한국 불매 운동을 전 세계에 알리고 싶다며 저에게 보도를 제안했죠. 매우 공격적인 태도였습니다. 벤코리아. 들어보셨습니까? 태국 내에서 지금 한국을 보이콧하는 움직임이 강하게 퍼지고 있어요. 벤코리아? 처음 듣는 이야기군요. 한국은 우리 태국을 너무 우습게 보고 있어요. 태국은 한국 문화 소비의 중심입니다. K-팝 드라마 관광까지. 그런데 한국이 우리를 차별한 겁니다. 비자 제한에 공항에서 돌려보내기까지. 이건 모욕이에요. 검색을 해보니 실제로 태국 SNS에는 벤 코리아 해시태그가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태국이 없다면 한국은 무너질 겁니다. 한국 관광객 중 1위가 태국입니다. 한국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이죠. 저희가 없다면 한국의 관광산업은 매우 어려워질 게 뻔합니다. 하지만 이걸 그저 받아들이기엔 뭔가 꺼림칙했죠. 사라웃은 한국의 비자 정책이 태국인을 차별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한 캐나다 출신 클럽 멤버가 반박을 하고 나섰죠. 저는 한국에 1년 살았는데요. 한국은 오히려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려는 사회였습니다. 제 아이를 한국 학교에 보내서 자랍니다. 실제로 한국은 다문화 가정 지원, 한국어 교육, 복지 제도를 적극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보고 느낀 한국은 사라웃의 주장과는 달랐죠. 당신의 국적이 어디십니까? 캐나다입니다. 당신이 백인이니까 그런 대접을 받은 거죠. 필리핀, 태국, 베트남 출신이었다면 달랐을 겁니다. 사라웃은 갈수록 감정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한국인 멤버 형민 씨가 나타났죠. 형민 씨의 등장으로 분위기는 다시 긴장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에 숨죽인 시선들이 모였죠. 한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수십 년 전만 해도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던 나라가 지금은 반도체, IT, 문화 강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그 배경엔 수많은 외교적 노력과 포용의 철학이 있었습니다.
그런 한국이 특정 국가를 차별한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자극적인 언사로 사실을 왜곡하지 마세요. 그리고 사라우 씨가 그리도 걱정하시는 한국 관광산업 또한 오히려 중국과 대만 관광객들로 더 활기를 띠고 있고요. 사라웃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중국계 사업가 왕웨이가 끼어들었습니다. 흥미롭군요. 한국이 그렇게 정의롭다면 왜 중국과의 외교적 갈등이 끊이지 않을까요? 사드, 반중 정서, 그리고 미군 기지 그게 모두 우연입니까? 그건 한국이 스스로 지켜야 할 안보와 외교 주권에 따른 결정입니다. 중국이 모든 나라를 자기 입맛대로 조종하려 한다는 비판도 있다는 걸 알고 계시죠? 당신들 정말 미국의 꼭두각시네요. 왕웨이의 말에 클럽 안의 분위기는 다시 싸늘해졌습니다. 이 모임 이후 저는 벤코리아와 관련된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보면 볼수록 사라웃의 말이 얼마나 왜곡된 것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이 태국인들의 입국 과정을 까다롭게 한 이유는 한국의 불법 체류 국가 1위가 태국이기 때문이었죠. 게다가 불법 체류를 하면서 한다는 게 대부분 불법적인 일이었어요. 약물이나 성적인 부분까지. 이걸 알고 나니 한국의 조치가 너무 늦은 게 아닌가? 왜 이제껏 참아왔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될 정도였어요. 그렇게 사라웃과는 다신 볼 일이 없을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사라웃이 제 사무실을 찾아왔어요. 웬일인지 고분고분 하더라고요. 웨이건 씨, 저는 정말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가 여러 곳을 다니며 이 사실을 알렸는데 그 어느 곳에서도 태국의 억울함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이게 대체 무슨 말인지. 당연한 일이죠. 태국은 억울할 일이 없으니까요. 억울해야 하는 건 졸지에 무분별한 인종차별을 한 나쁜 국가가 된 한국이어야 합니다. 사라웃은 제 이런 생각은 전혀 모른 채 제가 무례하게 굴었던 게 있다면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그러니 진실을 세계에 알려주세요. 제발요. 무릎을 꿇은 그에게 저는 제안했습니다. 진실이 있다면 다음 모임에서 모두 앞에서 말하라고요. 그러자 화색이 돌며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더 큰 파국의 시작이었습니다. 제가 제안한 모임은 이전 정기 모임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훨씬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걸 사라웃은 몰랐죠. 그 주 토요일 밤. 클럽 역사상 가장 많은 멤버들이 모이는 총회였던 것입니다. 사라웃이 스스로 나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한 날이었죠. 그리고 그가 준비한 내용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분들에게 사라웃을 소개하겠습니다. 정기 모임에 오신 분들이라면 다들 아시겠죠? 태국 왕실 소속 사라웃 아사트 씨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의 이름을 부르자마자 사라웃이 다급하게 제 소매를 당기며 본인은 왕실 소속이 아니라 왕실 측근이라는 말을 속삭이듯 하더라고요. 아니, 전에는 본인이 왕실 소속인 것처럼 굴더니 하지만 이제 와서 말을 바꾸기도 애매하니 하고 싶은 말이나 하라며 자리를 비켜주었죠. 제가 자리를 비켜주자 사라웃은 처음 등장했을 때처럼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매우 진지하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클럽 멤버 여러분, 오늘 저는 저와 제 조국 태국의 입장을 이 자리에서 공개하겠습니다. 우린 너무 오랫동안 침묵해왔습니다. 그는 열정적으로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태국 국민 수천 명이 한국의 부당한 입국 정책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공항에서 비자 발급을 받고도 입국이 거부되고 심지어 강제 송환까지 당했습니다. 이건 모욕입니다. 무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조용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의 프레젠테이션은 의외로 능숙했고 자료도 많이 했더라고요. 하지만 너무 감정에 치우쳐 있었죠. 팩트보다 분노가 앞섰습니다. 멤버들은 웅성이며 표정들이 싸늘하게 굳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정치와 감정을 구분 못하면 국제 외교는 불가능하죠. 자료는 많은데 국방 이야기까지 하는 건 너무 나간 것 아닌가요? 저는 한켠에 있는 한국인 멤버 형민 씨를 찾아갔습니다. 형민 씨는 이 모든 상황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죠. 형민 씨가 혹시나 기분이 나쁘진 않을지 살피고 있었는데 그가 먼저 말을 걸어왔죠. 웨이건 씨, 저 사람이 지금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네요. 입국 제한은 명백한 이유가 있었는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불법 체류율, 범죄율, 그리고 태국 내 반환 정서. 정확한 맥락은 어디에도 없어요. 그리고 그가 말하지 않은 가장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태국 내 불법 체류자 중 1위가 바로 한국 내 태국인. 특히 그중 일부는 인신매매, 불법 마사지 업소와 관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시 무대에 있는 사라웃이 격앙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과 우리는 형제 국가입니다. 우리는 연합할 수 있고 그 힘은 단순한 관광보다 큽니다.
한국이 계속 무시한다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태국과 중국이 연합한다면 한국은 순식간에 점령당할 것입니다. 이건 매우 위험한 발언이었죠. 공적인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하다니. 태국이 한국을 상대로 점령 어쩌고 하는 말이 참 어처구니 없기도 했죠. 그런데 이런 발언이 왕웨이와도 합의되지 않았던 사안이었는지. 그 콧대 높은 왕웨이조차 당황한 기색으로 사라웃을 외면하더라고요. 사라웃의 발언이 얼마나 수위가 높았는지 예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다들 태국 내에서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모르시나 본데요. 한국은 태국이 군사력이 약한 나라라고 생각해서 무시하고 있나 본데. 태국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국과 태국은 긴밀한 관계죠. 둘이 연합한다면 한국마저도 위협할 수 있을 만큼요. 한국이 벤코리아 상황을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단순히 불매운동에서 그치지 않고 국가적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고요. 바로 그때 글로벌 리더스 클럽에서 가장 연세가 많았던 백발의 노인이 사라웃에게 물었습니다. 이보시오 청년. 당신이 하는 말은 태국이 한국에게 큰 위험이 된다는 말이오? 네, 정확히 이해하셨습니다. 태국의 국방력은 한국을 손쉽게 제압할 정도죠. 그러자 그 어르신은 하나하나 따지기 시작하셨어요. 한국과 태국 양국의 군사력을 볼 때 제압을 걱정해야 하는 건 태국일 텐데 불과 몇 개월 사이에 태국이 한국의 군사력을 넘어서기라도 한 것이오. 그러자 웃은 답답하다는 듯이 대답했죠. 아니 몇 번을 얘기합니까? 태국은 혼자가 아니라니까요. 형제와 같은 중국이 있단 말입니다. 중국과 연합한다면 그깟 한국 따윈 순식간에 점령 가능하죠. 안 그래? 왕웨이?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사라웃이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인 왕웨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잠깐. 지금 그 말 우리 중국은 전혀 동의한 적 없습니다. 사라웃은 매우 당황하며 왕형. 무슨 말이야? 우리가 군사 협력도 했잖아. 왕웨이는 어느 때보다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군사 훈련은 했죠.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상징적 차원이었고 중국은 한국과도 수십 개의 경제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태국과의 감정적인 외교 모험에 휘말릴 생각은 없습니다. 사실 왕웨이가 이렇게 단호히 얘기하는 건 처음 봤어요. 본인이 데리고 온 사람이니 어지간하면 편을 들어줄 법도 한데 이번엔 정말 엮이면 안 되겠다고 판단했나 봅니다. 실제로 태국 총리와 국방부 장관은 중국에게 빌붙어서 밀착 외교를 원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미국과도 군사훈련을 했었고 러시아와의 협력 관계도 넓히려고 하다 보니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이었죠.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힌 듯 했고 그 순간 사라웃의 표정이 얼어붙었습니다. 그가 믿었던 유일한 아군 중국마저 선을 그은 것이었죠. 클럽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라웃은 백발의 노신사분의 말이 이어질수록 더욱더 멘붕에 빠졌습니다. 한국의 인구와 GDP 그리고 태국의 인구와 GDP를 비교하면 두 나라 간의 수준 차이를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하네. 청년은 이 사실을 알고 하는 말이오. 또 군사적으로 말하자면 한국은 세계 5위권 이내의 군사력 보유국일세. 자국 방위력도 강하고 미국과의 군사 협약도 굳건하지. 태국은 글쎄 몇 위인지 기억나지 않네마는. 태국이 한국을 하루 만에 점령한다고? 그건 전략적,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한 이야기요. 중국이 없다면 자기 나라를 지킬 힘도 없는 나라가 어떻게 한국을 대적한다는 거요? 그 순간 사라웃은 모든 것을 잃은 듯 보였습니다. 그날 밤 사라웃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왕웨이도 더는 말을 잇지 않았죠. 형민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노신사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나라를 위해 말씀해 주셔서. 노신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강한 나라일수록 강한 책임이 따르는 법이지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엔 단순한 국익을 넘어선 품격이 존재한다는 것을요. 그 모습을 보는데 진정한 강자는 이런 것이구나 싶었어요. 노신사분을 한참 동안 보고 나서야 사라웃이 생각나서 열심히 찾아다녔는데 어느 구석진 곳에서 둘이 실랑이를 하고 있길래 슬며시 가서 엿들어봤어요. 서로 물고 헐뜯고 정말 가관이더군요. 완전 코미디가 따로 없었어요. 당신이 내 편을 들어야 했잖아. 중국과 태국은 하나라고 하지 않았어? 나를 궁지에 몰아넣고 당신은 모른 척 한다는 게 말이 돼? 그건 내가 만든 환상이야. 난 너보고 거짓말하라고 한 적 없어. 내가 언제 당신더러 이런 말 하라고 했어? 뭐? 중국이 태국하고 가족 같은 사이라고? 어디서 중국을 팔아팔기는? 내가 너한테 얼마나 의지했는데 중국 놈들 믿을 놈 안 된다더니 사실이구만.
그 의지가 거짓에 기반했다면 무너지게 돼 있지. 그리고 마리아 왕실? 네가 언제부터 거기 속했었지?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라웃 그는 왕실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자칭 측근이라는 타이틀조차 허구였죠. 와, 이건 조금 충격이었어요. 그렇게 왕족 언급하면서 의시되더니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었다니요? 아무렴 내가 천하의 왕족이어도 태국 내 왕실의 위험이 예전같지 않다는 거 모를까봐. MG 코스프레하고 다니면서 나라 망신시키는 왕실을 어떤 태국인이 존경하겠어. 사라웃은 말이 없었죠. 그러더니 이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당신이 그런 말하니까 좀 웃기긴 해. 태국의 왕실은 전통성이나 있지? 너네 중국은 독재 정권이라 마음대로 정권 쥐고 흔들면서 나라가 망해가고 있잖아. 중국 경제도 바닥인 거 내가 모를 것 같아. 말 그대로 아사리판이었죠. 나중엔 험한 말까지 주고받으며 주먹다짐으로 변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말려서 진정되긴 했지만 둘의 이미지는 이미 나락으로 떨어졌죠. 왕의 회원 윤리 위반으로 인한 영구 퇴출. 클럽 멤버들이 일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만장일치로 왕웨이는 클럽에서 영구 제명을 당했습니다. 사라웃 아사트 입회 자격 박탈. 향후 그 어떤 외부 추천에도 제 입장은 불가합니다. 애초에 자격이 되지 않는 자들이었죠. 그들의 허상은 무너졌습니다. 거짓말 위에 세워진 왕관은 빛나지 않는 법이니까요. 저와는 전혀 상관없던 태국과 한국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 이렇게 나비 효과가 되어 돌아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 모든 걸 지켜보며 저는 질문 하나를 품게 됐습니다. 어떻게 한국은 그토록 강하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 모든 것이 끝난 그날 밤 저는 노신사에게 다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당신은 한국을 그렇게까지 대변하셨습니까? 왜 이건 자네는 전쟁을 글로써 봤겠지. 나는 그 전쟁을 눈앞에서 봤네. 당시 한국전 참전군인이셨나요? 1951년 나는 미육군 중이었지. 겨울이 유난히도 차가웠던 그해 나는 낯선 땅, 낯선 언어 속에서 싸웠고 그리고 그곳에서 희망을 봤네. 한국 전선 폐허 속 아이들이 군용 담요를 덮고 있는 모습. 폭격으로 모든 것이 무너진 마을에서도 그 아이들은 나를 향해 감사합니다 라고 웃었네. 그게 나를 바꿔놓았지. 나는 그 후로 2번이나 한국에 배치됐어. 90년대엔 자문관으로 2000년대 초엔 방산협력관으로도 일했지. 그때 본 한국은 전쟁의 기억을 딛고 상상조차 못한 속도로 스스로를 일으켜 세운 나라였네. 그래서였군요. 그 강한 어조의 이유가. 나에겐 전우라는 단어가 특별하네. 그 전우들이 살아 숨쉬는 나라, 그 나라가 근거 없는 조롱을 받는 걸 나는 견딜 수 없었어. 한국은 우리처럼 강대국의 군사적 우위에 기대어 존재한 나라가 아니야. 스스로 싸우고 스스로 일어섰지. 나는 그런 나라를 존경한다네. 그래서 그 나라를 위해 싸우는 게 내가 남은 삶에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의무일지도 몰라. 그날 밤 나는 깨달았습니다. 역사는 기록만이 아니라 기억으로도 남는다는 것을. 그리고 어떤 기억은 행동이 되어 한 사람을 움직이고 한 나라를 지켜내기도 한다는 걸요. 여러분, 클럽의 원칙은 사실에 기반한 대화입니다. 감정이나 음모론이 아니라요. 한국의 비자 정책은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닙니다. 팬데믹 이후 여러 나라들이 비자 정책을 조정했고 태국만이 아닌 많은 나라가 같은 절차를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밴 코리어 해시태그가 몇몇 SNS에서 화제가 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국가 전체의 입장이라 볼 수 없습니다. 사실을 보시죠. 한국과 태국의 외교 관계는 여전히 협력적이고 안정적입니다. 그 다음날 그는 제 사무실에 찾아와 진실을 알려달라며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이미 세상에 나와 있었습니다. 한국은 무조건적인 차별이 아닌 명확한 이유와 기준에 따라 정책을 시행해온 것이죠. 오히려 문제는 왜곡된 시각을 가진 이들입니다. 그 사건 이후 글로벌 리더스 클럽의 규칙이 하나 생겼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주장이나 혐오 표현은 발언 제한의 사유가 될 수 있다. 그날을 계기로 사람들은 더 신중해졌고 대화는 훨씬 깊어졌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복잡하고 외교는 여전히 어려운 게임입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진심과 팩트는 결국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을요.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